노잼 맞죠? 너무 노잼이었어. 밤이 터지는 구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 기수는 제작진들의 실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돌싱 특집이 끝났습니다. 역대급 잔잔한 돌싱 특집. 원래 돌싱 하면은 제가 처음 본 거긴 한데 잘은 모르지만은 10화가 넘어간다던데 이제 9화에 딱 끝난 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대급 잔잔한 데프콘님이 말했던 것처럼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의 아름다웠던 32기 9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커플이 나왔습니다. 영숙, 영식, 옥순, 광수, 현숙, 경수, 정희, 영호 총 4커플 나왔죠. 근데 여기 어쨌든 영숙이랑 영식은 거의 확정이 이미 되어 있던 상태였고 옥수님이 광수님 후반에 이제 스퍼트 광수님 스퍼트 내주셨죠. 그렇고 현숙님 경수님 같은 경우는 현숙님이 거의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수님이 그 언제죠? 저녁에 데이트 나가셨을 때 한 방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게 체커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쪽 제일 의외였던 게 정희님이랑 이제 영호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권 한 번으로 네, 최종 커플이 되셔서 아 이제는 그 5일 6일 뭐 그 긴 시간에 모든 거를 공유할 필요 없이 짧은 시간에도 뭔가 맞다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예시를 보여주신 커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 아직까지 형커로 유지 중인 커플은 영숙, 영식 커플 그리고 옥순, 황수님 그리고 정희영호님이 아직까지 형커로도 계신다고 하시니 이번 기수가 잔잔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타율상은 좋았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게임이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게임 자체가 아쉬웠지는 않았어요. 게임 자체는 그래도 휴대권을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어서 팀전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팀 구성이 좀 이상하던데요. 그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에게 휴대권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 같은 팀인 경우가 3커플인가 4커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자님과 영수님이 같은 편이셨죠. 그 두 분 다 휴대권이 계셨고 그리고 그 전날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휴대권을 따게 되면 순자에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팀이셔서 두 분 다 이제 휴대권이 생긴 그런 상황이 생기셨죠. 휴대권 할 때 와 영수님 팔다리 엄청 기시대요. 엄청 잘 뛰시고 순자님도 엄청 잘 뛰시더라고요. 그거 좀 놀랬어요. 그리고 옥수님 와 그렇게 넘어지시는데 끝까지 결국에는 하시는데 정말 대단해 보였던 장면이 있었다는 점 일단 짚고 넘어가고 자 여기서 넘어와서 이제 휴대권이 생기고 나서 약간의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뭐 저는 크게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보기 불편한 장면이 맞긴 맞았었어요. 왜냐면 그 전 회차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님은 휴대권을 따면 순자님한테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그 정숙님이 휴대권이 생기시면 영수님한테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내용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정숙님이 휴대권을 꼭 따서 영수랑 데이트를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피력을 하셨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 그래서 그랬는지 순자님이 본인도 휴대권이 있고 영수님도 휴대권이 있으니 설계를 하시죠. 설계가 나 들어옵니다. 순자님이 영수님한테 쓰고 영수님이 정숙님한테 쓰는 설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영수님이 마음이 동해서 정숙님한테 쓰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슈퍼데이트권이라는 의미가 이제 마지막에 내 사람을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겠다,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최종 점검하겠다는 의미가 큰 게 휴대권인데 이 휴대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순자님의 이제 설계로 인해서. 근데 이 설계가 되게 보기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설계가 어떻게 보면 순자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던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순자님이 앞에서 오셨던 그 5일간의 그 성격들 있으시잖아요. 이걸 두고 봤었을 때 순자님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영식님과의 관계가 순자님은 이게 안 되셨죠. 안 되시면서 순자님은 다 내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의 짝을 찾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영수님이 등판하셔서 휴대권을 쓰시겠다 하시죠. 그때 순자님 표정을 보셨던 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라는 표정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데이트를
식사 데이트를 아예 정숙님한테 드리고 순자님이 커피를 마시러 나가시면서 영수님한테 팩폭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 때 말고 우리가 대화해본 적이 있냐, 5일간 있으면서 먼저 대화 걸어온 적이 있느냐, 그리고 계속 옥수님과 영숙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두 분 다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냐, 이런 팩폭을 하시거든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순자님은 영숙님이 본인한테 휴대폰 쓰는 게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러우셨던 건데 본인도 생겼으니 이거를 조율을 잘 해서 정말 슈퍼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정숙이 언니를 밀어주고 싶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그 설계를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할 수 있었지만 순자님의 성격만 보고 놓고 봤었을 때는 한 명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이게 후회 없이 이 시간을 쓰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님한테 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님한테 그 말씀도 하십니다. 정숙이 언니는 별로냐라고, 마음에 안 드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순자님 팩폭을 하시죠. 저도 넣을 생각 없었는데 그럼 저는 왜요?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영수님이 아차 싶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딱 그 표정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입장에서도 서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서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설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데이트다 보니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았었나. 근데 한편으로는 순자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설계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정수님과 영수님이 그 휴대를 쓰셔서 나가셨을 때 이 두 분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절실하게 했어요. 영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교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영수님이 정말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결합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재혼을 하시게 되시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영수님은 일단 두 사람이 좋아야 재혼도 해요. 근데 그 데이트 내내 아이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아이는 너의 아이야 라고 느꼈어요. 나의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너의 아이기 때문에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약간 선 긋고 벽을 세우시는 느낌? 그 벽을 정수님도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플은 결국에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결국에 할 수밖에 없었던 데이트였어서, 뭐 이 세 분의 데이트는 뭐 누구 하나 뭐 얻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정숙님이 끝끝내 한 번은 데이트를 한번 영수님과 해보고 싶으셨는데 해보시고 결론을 내셨다. 여기서 그냥 그런 엔딩으로 끝났던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영식님이 이상형 토크 중에 말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예고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거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이런 사단을 내시나. 이게 영식님의 성격이 제가 뭐 짧은 뭐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방송 나온 기간 동안 봤었을 때 거짓말을 일단 안 하세요. 빈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 나는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상대방한테 뭐가 문제가 되지?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놀랬어. 정말 대문자 T시다. 이게 T 성향이 강하다라기보다 이게 성격 자체가 솔직한 걸 좋아하시고 오글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막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당지 영식님은 정말 그냥 여태까지 인터뷰 지나왔던 거 다 챙겨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계속 말하세요. 순자님이 외형적으로는 이상형이다. 밖에서 만났다면 순자님을 만났을 거다 라는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영숙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식님 입장에서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악의도 없이 이게 푸푸풍이 어떨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일단 뱉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그게 당황하신 듯한 느낌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죠. 근데 영숙님은 이미 그 말에 꽂혀버린 거지. 이게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았어. 모두 다 같이 있던 공용 거실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앉아 계신데 거기에서 일단 기분이 1차적으로 나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나보다 순자가 더 예쁘다는 거구나. 나는 외형적으로는 순자보다 못하구나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영숙님은 당연히 상처받아요. 그냥 내가 원래 이상형은 순자였지만 그래도 난 이제는 영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냈어도 됐던 문제거든요. 굳이 예쁘다
내 외향이다 내향이라를 정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 그냥 원래 이상형은 순자인데 순자보다 지금 나의 이상형은 영숙이야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됐어요. 그냥 평화로운 문제인데 이게 자 이제 외향과 내향을 나누시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끼리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영식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영숙님 입에서 나의 외향은 영수님이지만 내향적으로는 영식님이야 라고 했었을 때 영식님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인정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인정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2대1 데이트 나갔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영식님이 정말 진심으로 영수 형이 되게 멋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왠지 이 말을 들은 영식님은 맞지 형 잘생겼잖아 형 멋있잖아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서 또 이게 안 맞아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한 거지. 그리고 영숙님은 여자 하시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챙겨주고 뭔가 이렇게 내 사람을 챙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행복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셔요. 그럼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소녀 하신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상처를 좀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식님은 제발 말씀을 하실 때 조리 있게. 근데 왠지 이게 가능하시니까 아직까지 형커로 계시겠죠? 잘 수습을 하셨으니까. 왜 방송 나가는 내내 얘기하셨을 텐데. 예, 그래도 말이 참 무서워요. 그죠? 예, 내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예쁘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예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이야. 그 구구절절이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막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난 네가 지금 제일 예뻐 다른 사람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영식님 그 프로포즈 마지막에 하실 때도 되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내 눈에 지금 네가 제일 예뻐 너가 제일 예뻐 한마디면 끝났던 건데 그게 조금 마지막에 조금 그랬죠. 그럼 어쨌든 그래도 끝끝내 마무리가 잘 되셔서 최커까지 되시고 현재 형커까지 되셨다고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2기가 노잼 기수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잼 맞죠? 너무 노잼이었어. 도파민 터지는 구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라 생각을 저희가 매회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다들 친하세요. 엄청나게. 남성분들도 남성분들끼리, 여성분들도 여성분들끼리, 심지어 남성분, 여성분 다 섞어서 또 엄청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해끼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되게 잔잔하게 흘러갔던. 이게 너무 친해도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문제가 되진 않죠. 친하면 좋은 거예요. 단지 그 바라보는 입장에서 도파민이 좀 덜 터지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31기가 너무 셌어요. 31기가 역대급 기수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뒷담화가 나오고 심지어 라이브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말이 많고 제일 힘들었던 기수가 31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파민 터지던 기수 다음 기수에 붙은 게 돌싱이라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도파민이 앞에 거만큼은 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나왔어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약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해요 남성분들 비주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납니다. 진짜로. 이게 단 한 분이라도 딱 한 명이라도 정말 본인의 매력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시거나 아니시면 엄청 잘생기신 분이라도 계셔야지 이게 삼각구도가 되든 사각구도가 되든 뭔가 구도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비주얼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터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여성분들이 비주얼이 세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뭐 2대1, 3대1의 이게 포지션이 좀 터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들 조심성이 엄청나신 분들이시고 친하기도 엄청 친하다 보니까 그런 그 구도 자체를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컸던 건 일단 조심성이 컸죠. 그리고 이게 더 그런 게 뭐냐면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혹여나 방송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에 들어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
아이들과 같이 계시는 분들이 이번 기술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뭐 7살, 5살 요 정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수는 유달리 좀 아이들이 좀 성장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모님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말 한마디에 뭔가 행동 하나에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더 조심스럽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한편으론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가 돌싱인데도 불구하고 정석적인 회차로 끝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남성분 여성분이 되게 친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영수님이 정숙님을 찾아서 휴대폰 쓰는 장면에 공용 거실에 영호님이랑 같이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서 정숙님이 영호님 본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 체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영호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와 이분들 되게 지금 벌써부터 안에서도 엄청 친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제작진들의 실수지 않았을까. 어쩌다 보니 31기가 너무 셌었어가지고 32기에 바로 돌싱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번 기수를 31기 바로 뒤에 말고 한 33이나 4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더 앞에 조금 센 거를 한 개 더 넣고 넣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엔 31기만큼 역대급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다른 역대급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로의 역대급인데 이건 31기는 거의 팀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그 여파로 너무 잔잔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파민이 좀 덜 터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32기가 끝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요? 네. 남자분들은 말이 문제다. 그게 끝이.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광수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말로 인한 오해와 점수 깎이는 것 모든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영수님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정숙님과 계셨을 때 그 놀이동산이 여파가 좀 컸죠? 그러니까 말실수를 하시진 않았어요 영호님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식님은 뭐 굳이 말할 거 없습니다. 외향 이상형, 내향 이상형으로 인해서 이제 끝에 제일대로 크게 한 방 주시고 그리고 나면은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도 아버지 표현을 못하시고 말도 좀 세시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광수님을 건너뛰고 상철님 뭐 안 해도 되죠. 상철님 그러고 나면 이제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어가 너무 세서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그 단어가 조금 여성분들에게 마이너스였지 않을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밀렸다면 언어를 잘 선택하셔서 여성의 마음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광수님을 제외한. 광수님은 옥수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말씀과 말투와 어조를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그래서 32기는 말을 예쁘게 합시다가 마지막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8월 5일부터. 그런 바람에 나는 솔로 후기를 리뷰를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근데 타이밍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3기가 시작하는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3기 2화 때부터 리뷰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모태 솔로 특집이라 아마 리뷰는 하는 내내 제가 탄식과 안타까움이 난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게 지금 33기인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저희에게 도파민을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